어느새 12월 중순 새해를 맞이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랬나 싶게 1년이 빨리 지나갔다 싶은 분들 많을 텐데요. 여러분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말이 떠오르시나요? 또 우리 사회 지난 한 해를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과이불개. 전국 대학 교수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투표로 뽑은 올해 사자성어인데요.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서로를 탓하면서 공방만 주고받는 정치권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걸까요? 한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정권 동안 경찰이 너무 정권과 밀착해서 본연의 업무에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지적이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6개월 만에 드러난 국가 부재의 민낯은 믿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교수신문이 발표한 올해의 사자성어 1위는 과이불개입니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응답자 절반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습니다. 과이불개를 추천한 박현모 교수는 여당이나 야당 할 것 없이 잘못이 드러나면 이전 정부나 대통령 탓이라고 말하고 고칠 생각을 않는다며 이태원 참사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지려는 정치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이 전국 대학 교수 935명에게 이메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시선 속에도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여야는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둘러싸고 대치를 이어갔는데요. 일요일인 어제 이 장관 해임 건의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들 이렇게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요. 또 본회의를 소집한 의장의 사퇴까지 요구하면서 반발했습니다. 어제 본의장으로 가볼까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휴일인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결국 전자투표로 본회의 개의가 의결됐고요.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시작도 전에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는 건 문제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런데 그 합의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책임자부터 먼저 처벌하라고 해임 건의안을 냈어요. 절대다수당으로서 힘자랑 근육자랑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다가 근육이 터집니다. 책임자 처벌이 먼저 된다면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왜 해야 됩니까? 자, 이렇게 해임 건의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서로 구호를 외치며 맞서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바로 이렇게 본의장을 퇴장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이어진 상황을 박기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고에 대비한 사전 대책은 물론 참사 당일 현장 관리와 통제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이상민 장관이 헌법과 법률상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며 장관의 권한을 악용한 수사 방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될 국회 국정조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석 의원 과반이 동의하면 통과되는 해임 건의안. 169석의 민주당은 손쉽게 처리했습니다. 결과는 183명 가운데 182명의 찬성이었습니다. 가 182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두 번째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던 순간 국민의힘은 이렇게 본의장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다선 불복이다, 이재명 지키기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어제 현장으로 가보시죠. 국민의힘 반응을 박수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을 향해 이태원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지 말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뭐 때문에 이러겠습니까?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해서 진상도 밝히기 전에 윤석열 정부에 책임 있는 것처럼 덮어씌우기 몰아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국민의힘 반발 속에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서 여야가 합의했던 국정조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당 지도부에 사퇴 의사를 전했고요.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쏠린 시선을 돌리기 위한 거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까지 문제 삼는 건 국민과 유족에 대한 무책임한 자세라면서 맞섰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는 15일까지 합의를 하기로 한 예산안에 미칠 영향도 주목되는데요. 여야 반응 어땠을까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국정조사가 시작도 하기 전에 이 해임안을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나가서 탄핵을 공언하는 것 자체가 자당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를 덮으려는 그런 속셈밖에 아니지 않느냐. 국조특위는 국조특위대로 빨리 가동을 해서 이 사태의 진상규명과 또 이 책임자에 대한 분명한 이 벌을 줘야 되고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재발 방지 대책도 원안 통과냐 준예산이냐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3의 안을 만든다면 서민 예산을 늘리는 게 불가능하니 서민 감세안이라도 좀 최대로 많이 만들어서 서민, 복지, 국가 예산, 경제 위기 다 거짓말이에요. 다 쓰레기통에 갖다 쳐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직 기승절 이재명 아닙니까? 자, 이제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박수정 기자가 계속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가 인사혁신처를 통해 공식으로 대통령실에 제출되면 거부 방침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또 다른 관계자는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제출 때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언론 공지를 냈지만 이번에는 그조차 언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불쾌감이 강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